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무장정파죠.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공습과 로켓포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격화되고 있습니다. 전면전 우려 때문에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까지 소집됐다고 하는데요.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 유로메나 문명연구소의 성일광 연구교수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그런 기사이지만 이번에 무력 충돌의 원인은 뭔가요?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알락사 사원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특히 라마단 기간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알락사 사원에서 기도하는 중에 팔레스타인 주민과 이스라엘 경찰 간에 어떤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서 네. 예루살렘이 상당히 냉각되면서 여기에 또 하마스가 동참하면서 사실상 이번 전쟁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충돌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건이 발생한 알-아크사 사원 어떤 곳인가요? 네, 예루살렘에 있는 알락사 사원은 먼저 이슬람의 3대 성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슬람의 첫 번째 성지는 메카고요. 사우디에 있죠. 네네. 두 번째가 메디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루살렘에 있는 알락사 사원이고, 이 사원은 그 코란과 그 다음에 하디스 이슬람 전통에 따르면 그 이슬람교에서 무함마드라는 그 이슬람 가장 유명한 선지자가 메카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는 아주 그 신비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코란이나 하디스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어쨌든 여기서 무하마드가 메카에서 어떤 동물을 타고 예루살렘에 있는 알락사 사원에 내려서 천국으로 올라갔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믿고 있기 때문에 알락사 사원은 대단히 무슬림들에게 특히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중요하고 성스러운 곳이죠. 네. 그러면 알락사 사원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알락사 사원 자체는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큰 의미는 없고, 네, 알락사 사원이 위치해 있는 장소가 보통 우리가 성전산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것은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이 지었던 2차 성전이 원래 있던 그 유대교 성전이 있던 장소가 또 알락사 사원 근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곳이기도 하죠. 네. 이번에 그 팔레스타인 거기서 이제 사원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경찰 보고 이제 나가라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서 충돌이 일어났다 이런 보도를 접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무력 충돌이 또 시작된 게 지난 10일 이날이 예루살렘의 날이었다고 하는데 이 날은 어떤 날인가요? 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정한 법정 공휴일입니다. 네. 이스라엘 쪽에서 정한 날인데 이게 아마 1968년부터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의 날이라는 기념일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1967년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을 즉 요르단 땅이었던 동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사실상 자기들이 예루살렘을 다 통합을 했다. 그래서 하나의 예루살렘으로 만들었다. 그것을 기쁨의 어떤 의미에서 이 예루살렘의 날을 정했고요. 네. 그래서 이날 이스라엘 구구파나 아니면 우파들이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면서 예루살렘 동북의 벽이나 이쪽으로 행진을 하니까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있어서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승리했던 어떤 좋은 기억, 그런 기념일인데 역으로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날이군요. 그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정서적인 이유 때문에 충돌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예루살렘에는 워낙 성스러운 장소들이 많아서 이슬람과 유대교의 어떤 그런 충돌들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긴 하죠. 예. 네. 그런데요, 교수님, 그 예루살렘이 공격의 목표가 된 게 7년 만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예루살렘은 사실상 그 이스라엘하고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랑 전쟁을 이전에도 많이 했지만 가자지구에서 예루살렘은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사거리가 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마스는 그렇게 사실상 긴 미사일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경우가 없었고, 또 다른 이유는 또 미사일이 그 성지, 즉 안락사 사원이나 황금돔이나 아주 중요한 성지를 또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미사일을 쏘는 것을 꺼려했겠죠. 그랬겠죠. 네. 예, 그러나 이번에는 막 7발 정도를 어저께 그저께 쐈고요. 월요일 날 쐈고요. 네. 그리고 어제는 텔아비브로 무려 130여 발의 로켓을 발사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요. 무려 130여 발을 텔아비브 지역으로 로켓을 쏘면서 이스라엘에 상당히 충격이 빠져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그런데 어떤 그 무력의 어떤 수준이나 상황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사실은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예. 네네, 그렇죠. 네. 지금 상황이 그 하마스 쪽에서 어쨌든 팔레스타인 쪽에서 수십 명이 사망했고 이스라엘은 한 3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이 정치적인 어떤 배경과도 굉장히 연루돼 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연정에 실패하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외곽으로 몰렸고, 또 팔레스타인 그 정파, 지금 정부와 또 하마스 간의 약간의 어떤 갈등 혹은 신경전 이런 것들이 이런 충돌을 야기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지금 일단 피해를 보면 이스라엘 측은 한 3명보다는 더 늘었고요, 사망자가. 네네. 현재는 한 10명 정도까지 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아침에도 공격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현지 시간 아침으로요. 네, 그래서 팔레스타인 측은 한 40명이 넘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정치적인 배경은 이것을 아마 지금 모든 방향이 지금 이 전쟁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에게는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총선에서 숫자는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했지만 사실상 연정 구성에 실패했고, 네. 지금 연정을 연립 정부를 구성할 권한이 이제 반 네타냐후 연대 측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연립 정부 구성을 협상을 하는 중에 지금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또 반 네타냐후 쪽에서는 아랍 정당하고 지금 같이 연대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 간에 지금 충돌이 났기 때문에 사실상 아랍 정당하고 연정을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어찌 보면 네타냐후 총리가 너무 무리하게 지금 이렇게 몰아붙여서 전쟁을 끌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의심을 좀 살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방향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유리한 것이고, 네. 팔레스타인 측은 맞습니다. 팔레스타인 온건파 측에서 즉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사실상 5월에 선거를 하기로 했었는데, 모든 여론조사에서 하마스가 이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선거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면서 하마스는 대단히 여기에 실망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얘기를 미리 했었죠. 지금 충돌이 일어나기 전에요. 네. 네, 그런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금 뭐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이 됐고요. 가장 미국이 좀 고민에 빠져 있을 것 같은데,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그 양 국가 양쪽을 다 인정하는 그런 해법을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한마디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바이든 정부가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표현도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회의가 소집되고요. 아마 회의를 해서 양측이 빨리 무력 충돌을 중단하고 아마 협상을 하도록 그렇게 선언을 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지금 새로 이제 들어선 미국의 행정부가 지금 사실상 이란 핵 문제 때문에 네. 팔레스타인 문제에 신경을 쓸 시간이 또 그런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네네. 없는 상황이라서.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악재를 만났는데요. 뭐 바이든 정부 이미 선언한 것처럼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주면서 이스라엘과 평화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두 국가 해법안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현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중재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별한 묘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지금 하마스 측이 상당히 분위기가 격양돼 있고, 네. 최소 한 일주일, 길게는 뭐 2, 3주까지도 이 지금 무력 충돌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2, 3주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 네네. 네. 유엔 안보리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지만 사실 늘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안보리가
특별히 힘을 못 쓴다, 방법이 없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국제기구가. 네네. 이번 유엔에서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까? 결의안 정도의 그런 수준의 어떤 내용들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뭐 결의안 정도의 결의안이 나오기도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자체도, 미국이 네네. 일단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음, 공동 결의안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합의를 해야 전체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을 텐데 네. 결의안이 만약에 미국이 비토를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사실상 공동 어떤 결의안 네네. 도출이 안보리가 다 어려울 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장일치로 가야 되니까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강대 유로메나 문명연구소 성일광 교수였습니다.